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이 8년째 오르다 보니 이제 오르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어느 정도 대위기를 초래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2021년에 집값 거품이 더 커진다면 많이 뛴 아파트는 10억이 1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07년 집값 거품이 심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1위의 거품 시세와 세계 2위의 가계 대출을 자랑합니다. 거품 터지는 엄청난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10억 아파트 1억, 한국 집값 일본보다 더 추락, 지금 이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뛰고 내일 뛰고 계속 뛰는 이것들이 계속 버블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문제가 됐죠. 일본은 지금 이 상가 건물들, 이 상업용 건물 플러스 집값도 문제가 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순전히 거의 아파트 값이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거품 엄청나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일본, 한번 미국을 비교해 볼게요. 1991년에는 일본이 거품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는 미국이 터졌고, 우리나라는 뭐 2021년이든 2년이든 따라가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래프로 한번 시뮬레이션 뽑은 걸 한번 봅시다. AI. 자, 일본 보면 1991년 이때 프라자합이 85년, 91년 이렇게 올라왔죠. 쭉 떨어져 갖고 이제 좀 미지근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자, 이제 미국 한번 봅시다. 미국은 빨간색 보니까 2008년에 여기 꼭지를 찍고 쭉 떨어지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도 91년에 조금 버블이 약간 꺼졌어요. 이렇게 일본처럼. 그지만 다시 재반등을 합니다. 바로 2021년 모습이 여기에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거의 일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위치가? 오히려 미국을 추월했어요. 지금 거품이 미국을 추월했다고요. 아주 뭐 금융위기 다 터졌던 나라들인데 심각하지 않나요? 자,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부동산 가격 추이도 똑같이 한번 이거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본 보자고요. 여기 85년부터 시작을 해서 91년 꼭지 찍고 엄청나게 추락했네요. 2015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가고 있죠. 자, 다음 미국 2008년에 추락을 해가지고 아까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좀 빠진 데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추락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이 높이도 비슷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 오른쪽 한일 부동산 버블 수준을 비교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일본은 1991년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한국 2007년에 상당히 거품이 심했잖아요. 빨간색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여기 특히 서울 기준으로 일본하고 지금 맞닿고 있죠. 이거 파란 색깔 2021년이라고 찍혀 있죠.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터져도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네, 어쩌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더 위험해요. 환율 리스크까지 있어가지고 빨리 거품 없애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자, 뭐 미국발 금융위기만으로 떨어진 게 아니죠. 그때 2007년에 거품으로도 이렇게 추락을 해요. 개포중 집단지 34평, 자, 15억짜리가 6.5억, 60% 추락했네요. 분당 서현 한양 55평, 15억짜리가 6.8억, 60% 추락했네요. 과천 중앙 6단지 40, 자, 40평형 2007년 17억에서 7.7억으로 60% 추락했네요. 자, 일산 문춘 4단지 337평, 7.5억짜리가 3억, 2013년에 60% 추락했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때는 상승장에는 상한가 윗선에서 호가가 돌지만 하락장에는 거래도 안 돼요. 거래도. 오히려 조금 뛴 상태에서 거래가 돼요. 하한가 밑으로 빠집니다. 엄청 무섭죠. 이거는 60%지만 이제 재수 없으면 90%까지 추락하는 아파트도 나올 거예요. 실제로 2007년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것들은 70, 80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방 아파트 지금 여러분들 5배 뛰었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배 뛴 것들 있잖아요. 대구나 부산 같은데 10년 만에. 그럼 그것이 2억이 10억이 됐다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그러면 10억짜리가 2억이 안 되리란 법 없어요. 자, 여기 상승기간. 그러면 이제 만약 지금 현재로는 집값이 수도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계속 뛰었을 때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를 해보면,
자, 강남 20억, 서울 10억, 경기 10억, 경기 6억, 광역시 4.5억에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면 강남은 21억, 22억, 23억, 1년 지나면 24억, 2년 26억 이렇게 올라가겠죠. 서울 10.5, 11, 11.5, 12, 13억까지 가겠죠. 2년까지 뛰면 2년까지 뛸 가능성은 없고 1년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 엄청나게 뛰는 거죠. 자, 경기도도 6억짜리가 7.5억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2년 뛰면 8억이 뛰고요. 자, 광역시도 4.5억짜리가 1년 뛰면 6억이 뛰고요. 2년 뛰면 6.5억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죠. 뭐 1년 있다 하락하든지 언제 하락하든지 그러면 반토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지금의 거품 가격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좋게 봐도 반토막입니다. 자, 강남 20억,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떨어지면 16억, 20억짜리가 평균이 20억이란 뜻이에요, 강남이. 자, 2년 있다가 14억, 3, 4년이면 10억으로 폭락을 할 거예요. 보통 떨어지면 3, 4년 떨어지지 않나요? 자, 서울 10억, 10억짜리는 1년 있다가 7억, 2년 있다가 6억, 3년 있다가 5억. 자, 경기 6억 아파트 평균 6억이죠. 자, 5억, 4.5억, 3.5억으로 추락하네요. 자, 광역시 4.5억 아파트 1년 떨어지면 4억, 2년 떨어지면 3.5, 3, 4년 떨어지면 2.5까지 거의 뭐 이 평균치가 50% 언저리. 이거는 이제 패턴이에요. 50%. 그리고 1분 짝 났다가는 훨씬 많이 떨어지겠죠. 이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 이제 과거에 어떤 사례를 보자고요. 2008년, 2013년 하락장에 과연 그렇게 빠진 적이 있냐 자꾸 그런 댓글을 다는데 한번 좀 연구 공부를 좀 하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 보면 2008년에서 이제 2008년이 고점이면 2013년 9월달에 바닥이라고 봤을 때 하락 기간이 5년, 회복 기간이 3년인데 통계상으로는 마이너스 9.1이지만 실질적으로 31%가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 강남 11구 30.6%가 빠졌고요. 강남구는 35.7%가 빠졌습니다. 수도권은 33.5%가 빠졌고요. 성남 분당은 45.6%, 경기도 일대 48.2%, 이게 평균이 이렇게 빠졌어요. 여러분들 48% 올라가는 것은 별로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48% 올라갔다 그러면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억짜리가 48%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5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반토막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퍼센트하고 떨어질 때 퍼센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경기도가 제일 많이 빠지면 알 수 있어요. 서울보다. 그러면 이걸 지방까지 따진다면 지방광역시는 난리 나겠죠. 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연도별로 봤더니 네모 박스를 잘 보세요. 여기는 상승장이고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8년, 9년부터 2014년 네모 박스 보면 다 파란색이죠. 이렇게 4, 5년 동안 빠져요. 빠지면. 이제 여기까지 2020년까지 뛰었으니까 여기에 또 파란색이 형성이 되겠죠. 자, 이제 일본하고 좀 더 비교를 해봅시다. 40년간 52배까지 땅값이 올라갔어요. 일본은. 40년간 52개. 그러다가 91년을 계기로 거품이 꺼지니까 쫙 내려갔고. 근데 우리나라 49년간 83배. 일본보다 더 뛰었네요. 기간은 4년 더 길지만 83배. 그런데 오르기만 했지 폭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땅값 거품이 세계 최강이라는 거예요. 뭐 땅이 좁으니까 괜찮다. 그건 본인들 얘기죠. 솔직히 인구 밀도가 높은 네덜란드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뭐 그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국가들도 그렇고. 한미일 생산 가능 인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급추락할 수 있다 이거 일본처럼. 지금 생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주택가격 지수 나왔죠.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택가격이 2007년을 계기로 급추락하고 있어요. 일본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생산 인구 여기 줄어드는 시점에 주택가격도 연동해서 급추락합니다. 생산 인구라는 것은 15세에서 약 한 대충 60세 언저리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 생산 인구가 2020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실제로 총 인구도 줄어들었죠. 자, 이제는 떨어질 일밖에 없네요. 생산 인구. 그러니까 집값은 이렇게 추락하겠죠. 지금까지는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지금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 이번에 이제 지금처럼 상투장에 그래도 뭐
다시 말하지만 1, 2, 3억 좀 작은 것들은 그나마 이해할게요. 그런 건 뭐 두려워서 뭐 집을 못 잡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아파트라면 500세대 이상이라면 뭐 이게 아파트고 500세대 이상이라면 구축이라도 여기 좀 멀더라도 그런 건 실거주 위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아닌 것들 또는 폭등한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비싼 것들 위험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폭등한 아파트만 따라다니면서 거품에 잡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가격이 치고 올라도 매물도 없고 호가가 치솟는데 계속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을 올리는데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인내했습니다. 특히 비싼 아파트를 잡을 때는 인내해야 돼요. 지금 돈도 없는데 영끌해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불안해갖고 결국은 영끌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대세 하락장, 이번에는 진짜 폭락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승했을 때 불안감을 못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락장에 떨어지는 거 불안감을 또 못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 말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아버려요. 쫄딱 망하는 겁니다. 갈아타기라도 하면 참 좋은데 갈아타기도 안 하고 앞으로 집도 안 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인생 이제 난리 나겠죠. 10억이 최소 5억으로 떨어졌다가 여러분들 이걸로 집도 안 샀으니까 얼마나 망하겠어요. 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10억짜리가 15억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대로 5억이야. 2020년 11월 기준 세계 약 1000개의 도시 순위, 뭐 꼭 1000개가 아니래도 10,000개도 상관없어요. 모든 도시의 순위에서 서울 도심이 세계 2위입니다. 놀랍죠? 2위. 자,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집값이 비싸요. 서울 강남과 중심지 도심 집값이 2위입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값은 1평방미터 제곱당 21,470달러. 자,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 뭐 2,890만 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7,200만 원대. 2017년 30평대, 2020년 9억이 지금 12억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전체 집값은 세계 5위입니다. 도심이라는 말은 한강 라인 또는 여기 강남 좀 비싼 곳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전체 집값이 세계 5위라고 나와 있죠. 집값 상승률은 세계 1위입니다. 1위. 홍콩을 제외한 거품 아주 심합니다. 홍콩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 1000개 도시 모든 국가에서 5위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나요? 자, 이제 인구도 문제가 돼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특히 고령화도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데 저출산은 세계 1위예요. 1위. 아기를 안 낳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현재 여기 딱 어디가 중간 같아요. 여기가 중간 같죠. 왼쪽이 지금 남자, 오른쪽이 여자인데 한 이 정도. 나이를 봤더니 한 40대예요. 40대. 지금 평균 연령 여기 30대가 중간이 아닙니다. 40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그런데 자, 이게 지금 2021년의 모습이에요. 2045년. 여러분들 이거 먼 훗날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제 다음 상승장은 2030년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인데 이때 이 역할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때 평균은 여기입니다. 65세가 돼요. 심각하죠. 65세가 집을 막 투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거 고령화 저출산이요. 집값에 망조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일본은 지금 그래도 과거에 잃어버린 20년 동안 1.5명 이상 났어요. 지금도 1명이 넘고 우리나라는 지금 0.8명, 7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 현재 여기죠. 2020년. 자, 이게 20년 이제 21년 현재 여기죠. 올해 내내 뛰면 21년까지 뛸 거고 22년까지도 뛴다는 설도 있고 솔직히 이거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정부 정책밖에 없는데 자, 이번 정책 과연 얼마큼 효과를 발휘할지 좀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하락 5년. 언제 추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추락하게 되면 너무나 클 것이 자명해요. 지금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 한국의 집값, 경제, 인구를 다 비교해 볼게요. 집값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추락해갖고 여기 계속 기고 있네요. 그럼 우리나라 서울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일본보다 거품이 엄청나죠. 일본 닮아가는 한국. 자,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은 지금 거의 비슷하네요. 일본이 더 경제 성장률이 낮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성장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경제도 닮아갔죠. 그 다음에 인구 볼까요? 자, 일본 고령화, 우리나라 뒤따라가고 있죠. 저출산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오히려 심하죠. 자, 이렇게 3박자 주택,
경제성장률, 고령화. 너무 똑같아. 뭐 다를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일본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세계, 도심 집값이 세계 2위라면 말다 한 거지. 뭐 그거 이외에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거기다 집값 왜 오른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변명하려고 합니까? 제 말 틀렸나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대책 때마다 거래량 집값 보면 일단 18년, 19년, 20년 각각 9.13 대책, 12.16 대책, 7.10 대책이 있는데 거래량이 몇만 건대에서 3천 건대로 확 줄었네요. 그러니까 집값 추락하죠. 이게 집값 하락이에요. 그 다음에 2019년도 12.16 대책 때 확 거래량이 줄니까 집값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10년 7.10 대책 때 자, 거래량이 확 줄어드니까 집값도 역시 하향세를 띠고 있죠. 이번에도 대책 나왔잖아요. 아마 연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2위, 서울 도심집값 2위라고 아예 근거자료가 나왔네요. 한국. 여기 보시면 주요 가계에서 100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홍콩 다음으로 서울이 두 번째 비싸다. 아예 달러가 찍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 급감은 집값 폭락의 징조.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별표 한번 쳐보면 21년 1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현저히, 자, 그 전에 3, 4천 했다가 다시 6천대가 회복하는 하더니 1월 달에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2010년부터 폭락하기 직전에 거래량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2만, 1만, 2만, 2만 하다가 1월 달에 확 줄었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다 나와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정말 모든 건물들이 추락하고 있네요. 자, 일본 땅이 꺼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 일본 장 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자, 연착륙을 시키는, 부동산을 연착륙시키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 고가 아파트의 거품이 일본 버블을 능가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경고음이 일고 있지만 투기 세력들은 버블을 키우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악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사는 것과 파는 것, 갈아타기, 분양, 자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천만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